안녕하세요. 2021년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책연구통계센터 김종현 센터장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2021년 2월 22일에 고시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는 출판 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계약서를 새롭게 개정하고 신규로 오디오북 분야의 계약서를 개발하여 총 10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계약서의 각 조항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실제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는 사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순서에서 보내주신 질문을 선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미처 접수하지 못하셨던 질문이나 설명의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카카오톡 실시간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명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검색하신 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표회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에 책임 연구를 맡아주신 세명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김기태 교수님과 공동 연구자이신 KL 매니저먼트 이구영 대표님, 교보문고 이비즈니스본부 이윤호 차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김기태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중에서 개선안 6종, 그리고 신규안 4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 5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판권 설정 계약서인데요. 아마 출판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체결되는 그런 계약서 유형이죠.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종이책을 내고자 하는 저작자와 그 저작물을 가지고 종이책을 출판하고자 하는 출판사 사이에 필요한 계약서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화가 또는 사진을 찍는 작가, 그리고 번역에 종사하는 작가들까지도 출판사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시작할 때 이제 위에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자와 이를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 쉽게 말하면 종이책을 내고자 하는 출판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지점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16조의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요, 계약서에 특별히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3년 동안 유효한 걸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준용한다면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특약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작권자와 출판사 사이에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선한다는 뜻이므로 이 16조를 잘 활용하시면 출판권의 존속 기간을 서로 합의해서 잘 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계약서를 쓰실 때에는 반드시 16조 1항부터 4항까지 잘 살펴보시고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4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출판사는 계약 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이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쓰이던 여러 계약서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조항을 넣게 된 이유는 사실 서로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계약 종료 시한을 이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용자 쪽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 쪽에서 저작권자에게 그 시한을 미리 알려주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잘 합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원고의 인도와 출판 시기 및 반환에 대한 이제 조항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마 완전 원고의 개념일 거예요.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완전 원고를 둘러싸고 저작자의 입장과 출판사의 입장이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작가 입장에서는 완벽한 원고라고 생각하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출판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는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고의 뭐 반환이라든가 또는 인도 이런 개념에서 인도는 요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부분 전자 파일의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반환 또한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요새도 손으로 직접 육필 원고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림을 그리는 분들 같은 경우 디지털 작업이 아닌 직접 이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원화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반환 규정이니까 그때그때 알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사용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선 그래서 기왕에 사용되던 여러 가지 실무상의 문제들을 다 포함시켜서 이제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선택을 해서 이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를 가지고 거기에 정가의 퍼센테이지를 곱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이 발행 부수냐 판매 부수냐 또는 다른 방법이냐 이것은 오로지 계약 당사자가 판단해서 합의할 문제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서로 합의해서 정하시면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조항인데요. 여기서 왜 등을 붙였냐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요,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매우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에서도 서로 약속을 하지 않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이제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저작권법 조항까지 있을까요? 자, 하물며 출판권이라는 매우 제한된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출판사가 넘겨받는 것은 좀 불합리한 관행이다 싶어서 서로 합의해서 잘 정하도록 해놨고요. 또 대부분 현행 그 출판계의 실무상에서 보면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것보다는 재사용에 관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판물에 수록된 내용을 그 일부나 전부를 다른 매체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직접 이용 허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출판사에 위임을 해서 출판사로 하여금 대신 행사하도록 할 것이냐를 정하자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부터 끝까지 좀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대리로 이제 다른 매체에 중개를 하려면 대리중개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판사로서는 기왕에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맞춰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조항도 매우 중요한데요. 법률적으로 해지와 해제는 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해지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계약이 끝나는 거고요. 해제는 아예 계약 자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또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해지가 유리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해제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합의를 하실지 서로 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특약을 두었습니다. 특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앞에서 이제 체결한 계약 내용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서로 약속을 해서 넣자는 의미니까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셔가지고 합의된 내용을 여기에 특약사항에 이제 기입을 하시면 여러모로 편리하게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인데요.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개념이 새로 우리 저작권법에 들어오면서 우리 출판계에 많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에서는 앞에 수식어로서 전자출판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즉 전자책을 내는 현업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다라는 개념인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권은 종이책에 한정되는 권리라면 배타적 발행권은 그 종이책을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매우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연구진에서는 전자출판과 관련된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와 함께 신규 안으로 오디오북을 위한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별도로 또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또 해설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바꿔 말씀드리면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는 전자책을 낼 때 필요한 계약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책을 내시려면 출판권 설정 계약을 하시면 되고요. 전자책을 내시려면 지금 설명드리는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배타적 발행권 존속기간도 출판권 존속기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약속을 하지 않으면요, 3년 동안만 유효한 걸로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배타적 발행권을 얼마 동안 이제 존속시킬지 합의에 이르시면 그 기한을 여기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내용, 그러니까 모든 계약 내용 포함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배타적 발행권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을 미리 저작권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또 통지 의무를 넣어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배타적 발행권에서는요,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겁니다. 자, 출판권에서는 이용 방법이나 조건이 대부분 이제 합의된 상태에서 모든 것은 출판사가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반해서 배타적 발행권의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용 방법이라든가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작재산권자는요,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을 내고자 할 때는 출판사에서 어떤 사양의 전자책을 낼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복제의 유형이라든가 매체 형식이라든가 이용 형식, 그다음에 정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방식을 다 결정해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전자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그 환경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는 이제 솔루션이고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디바이스, 그 전자책을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보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어떻게 유통시키느냐 하는 플랫폼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디바이스, 플랫폼 이 세 가지를 미리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 계약서에 이제 명시해 달라 그런 의미니까요. 보시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권 사용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서 이제 그 이용 형식이나 방식을 합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발생하겠죠. 종이책 같으면 판매 부순위, 발행 부순위 하는 그 기준이 나오는데 전자책은 그 판매 방식이나 정가를 책정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보니까 일일이 그것을 확인해서 저작권 사용료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이제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표준계약서는 그대로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내용을 참조해서 담아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저작권 사용료 책정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저작권자와 배타적 발행권자가 합의해서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발행 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아 놓은 이유는 자, 소유권과 저작권을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자책 속에 구현되어 있는 내용, 콘텐츠, 그것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있지만
그 콘텐츠를 구현한 매체, 즉 전자책 그 자체죠. 이것은 물체입니다. 물질이죠. 이것에 관한, 즉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은 바로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종이책을 예로 들면 종이책 속에 담겨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있지만 종이책 그 자체는 출판사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그 발행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전자책 출판사에 가서 넘겨주고 그대로 발행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는 꼭 발행 데이터를 만든 전자책 출판사의 허락을 받거나 발행 데이터를 사서 넘겨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이제 저작권자의 의무를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계약서, 즉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계약서를 합친 겁니다. 하나로. 원래 저작권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출판계에서 이제 실무적인 여러 가지 난제라든가 실무적인 그 복잡성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 두 가지를 합쳐달라는 요구가 매우 거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쪽이 서로 배려를 해서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낸 건데요. 결국엔 두 가지의 교집합만을 담아놨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판사에서는 종이책을 내면서 동시에 전자책도 내야겠다라고 판단한다면 저작권자와 합의해서 바로 이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이제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시차를 두고 종이책 내고 시장 상황을 본 다음에 뭐 전자책을 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먼저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계약서는 동시에 발행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좀 효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길 바라요. 출판사에서는 먼저 전자책 권리도 확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앞서다 보면은 무조건 전자책에 관한 계획이 없음에도 이렇게 합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저작권법에서는 그 계속 발행의 의무, 또 9개월 이내 발행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즉 서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완전 원고가 인도된 다음에 9달 안에 이제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요. 계약서 유형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계약서 주요 조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설명드린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요. 먼저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또한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을 함께 같이 가져가는 것이 좋겠죠. 무슨 뜻이냐면 배타적 발행권 기간은 3년, 출판권 존속 기간은 5년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 서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발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존속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일 또는 처음 발행일부터 몇 년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발행이 이루어져야만 그 기간의 의미가 이제 끝나는 지점도 통일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사용료도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전자책 부분, 또 하나는 종이책 부분이니까요. 그것 또한 슬기롭게 서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합의를 해서 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부수가 중요한지 발행 부수가 중요한지 서로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에서는 왜 꼭 몇 %라는 고정률만을 이제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진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콘텐츠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면은 처음에는 좀 퍼센테이지를 작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가 발행 부수 또는 매출액 대비 점점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는 방법도 있다.
또는 반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매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처음엔 퍼센테이지를 높게 가져가고 발행 부수나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그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일종의 누감세 기준을 삼는 것도 뭐 그것은 기획자 입장에서 매우 스릴 있고 또는 이제 역동성 있는 그런 출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저작권 사용료 방식을 한번 서로 실험해 보는 것도 이참에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제 개인적인 권고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서로 후회하지 않는 계약이 되도록 합의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인데요. 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말씀드림에 있어서 제가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한 매절계약이라는 것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절계약은요, 기존에 우리가 출판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사용했던 저작권 사용료 지불 방식이에요. 즉, 정가 대비 몇 퍼센트를 발행 부수나 판매 부수로 이제 인세 개념으로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 몫의 저작권 사용료를 전부 주고 그 이후에는 주지 않는 방식을 우리는 보통 매절이라고 했어요. 이제 원고료 방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고지 한 장당 얼마 이렇게 주고 끝내는 그런 방식을 매절이라고 했는데 간혹 많은 분들이 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와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절계약은 이제 저작권 사용료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매절계약은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이해를 하고 이후에 매출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이제 저작권 사용료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관행이 우리 출판계에 있어 왔는데 그것이 이제 무효라는 판결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 몫의 저작권 사용료를 주고 끝내고 싶다면 출판사에서는 반드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저작권자, 저작재산권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리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그렇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저작권자를 잘 설득하신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작재산권자 입장에서 덜컥 양도계약을 하고 나면은요, 나중에 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성급히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좀 판단을 슬기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은, 자, 여기 잘 보세요. 아까 출판권 설정 계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빠져 있어요. 원래 저작재산권은 모두 7가지입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그리고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그런데 여기에 별표에 보면은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외한 6가지만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작권법에서 특약을 하지 않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고 싶으시면 맨 뒤에 있는 특약사항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합의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여기선 빼놨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이제 작성한 작가가 있다면은요, 소설 그 자체는 원저작물이 되지만 나중에 그 소설이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 영화화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이 영화가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번역이 된다면 그 번역물도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음악 저작물 같으면 수많은 뮤지션들이 이제 음악을 편곡을 해서 쓰잖아요. 그 편곡도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방법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무명 작가일 때는 사실 생각하기 힘든 권리예요. 그러나 나중에 내가 유명 작가가 되고 나면 그때 비로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부가가치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무턱대고 양도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는 불합리한 계약으로 이제 귀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특약으로 이제 규정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이제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자의 의무인데요. 자,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양도하고 나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또 이용 허락을 한다거나 이중 양도를 하면 안 되겠죠. 바로 그런 부분을 이제 환기시켜 놓은 조항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 부분에서 주의하실 것은 과연 그 저작재산권자가 온전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요새 신탁관리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문예학술저작권협회 같은 또 음악저작물은 이제 음악저작권협회 이런 곳이 있죠. 여기에 신탁이 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바로 그 신탁관리단체에서 이제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작재산권자가 혹시라도 권리를 신탁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도 유효기간 및 지역 등. 원래 저작재산권은 양도를 하게 되면은요, 뭐 일반적인 재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기간이라든가 지역의 한계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해왔어요. 일반적인 물권, 그러니까 동산이나 부동산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집을 팔면은 끝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니까 뭐 특정 기간이라든가 지역을 따질 수가 없는데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자, 그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넘겨줄 것인지 그 중에 일부만 넘겨줄 것인지를 서로 합의해서 정하라는, 그래야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만든 조항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저작인격권 등의 존중 조항,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계약서의 제목은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은요, 저작자 일신에 존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 이 중에서 공표권을 제외하고요, 성명표시권, 그 다음에 동일성 유지권,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즉,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양수인은요,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저작자의 성명,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이것을 잘 밝혀주셔야 되고, 동일성 유지권, 즉 저작물의 원본 이미지라든가 원본 콘텐츠를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즉 함부로 왜곡하시면, 고쳐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각색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니까요. 그 점을 잘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 및 선급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선급금은 줄 건지 말 건지 이런 것 또한 양 당사자가, 즉 양수인과 저작재산권자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면 된다는 뜻이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자, 만약에 저작재산권 양도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유효기간을 정해놨다면, 즉 3년 동안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겠다. 저작재산권자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양수인이 합의를 했다면 3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온전한 저작재산권을 이제 양도한 저작재산권자에게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사이에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를 했다면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회수하지 않은 채, 즉 제3자에게 양도한 채 그냥 끝내버리시면 이제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작재산권을 잘 관리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저작물 이용 계약서인데요. 제가 이제 국내용 저작물 이용 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유형의 계약서도 사실은 저작물 이용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은 설정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독점적이면서 동시에 배타적인 그런 권한을 이제 계약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이제 계약이라면 이 저작물 이용 계약서는 비배타적인 또는 비독점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저작물을 권리자가 여러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물 이용 계약서는요, 대개의 경우 재사용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판물 중에는요, 편집 저작물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한국 대표 시인 선집 이런 걸 만들게 되면은요, 그 엮은이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시집 속에서 이제 의미 있는 독자들이 좋아하는 시를 가려낼 거예요. 그럼 그것을 엮어서 이제 선집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시는요, 독점적이면서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용자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이럴 때 저작권자가 이 계약서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제 교과용 도서라고 하죠. 각종 학습물들, 참고서, 그죠? 자습서, 또 평가 문제집 이런 걸 만들 때 거기에 지문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많은 저작물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쓰면 그만인 것들이니까 이런 경우에 또한 이 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신탁관리단체에서는 이미 이 저작물 이용 계약서를 널리 쓰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자,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용 허락의 내용, 그러니까 저작권자는 자기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이용하게 할 것인지 그 조건과 범위를 잘 정해주시고, 동시에 이용 기간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사용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 또한 인세기처럼 무슨 뭐 퍼센테이지로 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작권 사용료야말로 이 경우에 저작물 이용 계약서는 대부분 매절의 형태로 한 번에 얼마를 주고 끝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물론 기간은 정합니다. 1년에 얼마 또는 2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서 저작권 사용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렇지만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것은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이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특별히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 등 이 부분을 넣어놓은 것은요, 사실 유명 저작자의 경우에 여기저기 저작물 이용 허락을 하다 보면 자기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작물 이용자들이 발행한 그 물건을 좀 증정을 해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뭐 굳이 이것은 준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즉 증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서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가지 고시된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 중에서 개선한 5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서로 협의하고 또 합의에 이르는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이 계약서들이 저작물을 활용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물 이용 계약서 해외용 소개를 맡은 KL 매니지먼트 대표 이구용입니다. 저작물 이용 계약서 해외용 부분의 주요 조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출판 및 공중송신 허락에 관한 조항인데요. 번역, 출판, 배포, 시장 영역을 전 세계로 지정할 수도 있고 계약 출판사 당사자 소재국가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국 소재의 출판사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시장 영역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 국가로 한정할 수 있고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 출판되는 형태도 과거에는 종이책 포맷에서 현재는 전자책, 오디오북,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챕터별로 해당 저작물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작물 형태와 시장 유통 공간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춤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그 포맷 유형의 범위와 유통 시장 영역은
양자 간의 합의에 의거 변화를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 계약일로부터 또는 때에 따라서 해당 번역 출판일로부터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5년에서 10년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영미권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선인세는 계약금의 형식으로 통상 계약서 서명 시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불 일정 관련해서 영미권이나 유럽으로 수출 시 현지 출판사는 경우에 따라 그리고 선인세 규모와 관계없이 2회에서 4회에 걸쳐 지불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2회에 지불될 경우에 서명 시와 출판 시 각각 50%씩, 3회인 경우에는 서명 시, 번역 원고 입고 시, 그리고 출간 시 각각 3분의 1씩, 그리고 4회에 걸쳐 지불될 경우에는 서명 시, 번역 원고 인도 시, 하드커버 출간 시, 그리고 페이퍼백 출간 시 각각 25%씩 지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이 다양하고요. 따라서 해외에서 이런 제한이 올 경우에 탄력적으로 조율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지나 본문 일러스트 사용료는 통상적으로 선인세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선인세와 별개로 지불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인세나 또는 추후 발생하게 될 인세, 이는 현지 원천세율이 이제 적용되는데 해외에서 지불 송금 시 해당 세율 적용 금액만큼 공제된 후에 지불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에서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이중 과세 방지 혹은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세율보다 높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저작권자 소재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비거주자 확인 서류를 요청을 하는데 이에 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과세보다 우리가 높은 현지 원천세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지 원천세 납부 증빙 서류는 추후에 현지 출판사를 통해서 저작권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본 5조항은 기존의 표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인데 최근 한국 출판 저작물의 해외 수출, 특히 영미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 출판사 혹은 한국 저작권자를 대리하는 해외,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작성되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거의 통상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작물 수출 당사자인 수출 저작권자, 그러니까 한국 출판사, 때로는 저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가 부족해서 종종 계약 과정에서 뒤늦게 본 조항과 마주한 후에 이에 대한 서로 간의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효율적인 현실을 좀 고려를 해서 이번 개정되는 표준 계약서에서 이를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은 한국 출판 저작물을 수출하는 한국 저작권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충분히 숙지케 하고 또 나름대로의 의견을 사전에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표준 계약서에 반영이 됐고요. 한국 저작권자가 주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본 조항을 포함시켜서 글로벌 출판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또 그를 통해 해당 저작물이 각 언어권에서 하나의 저작물이 다양한 버전으로 유통 사용돼서 넓은 시장의 이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영미 유럽권에서 현지 시장에 맞춰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5항의 부차 판권은 해외 출판사가 현지의 제3자의 각각의 부차 판권을 제공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비율의 인세를 저작권자에게 이제 지불하게 되는데
그 해당 부차 판권 수입에 대한 인쇄 정산 지불 시점은 통상적으로 해외 출판사가 연중 1회 내지는 2회 약속된 시점에 행하는데 인쇄 정산 보고시 이제 그때 반영이 돼서 처리됩니다. 이 항목은 현지에서 해당 저작물이 다양한 포맷으로 현지 시장에서 유통되어 수입을 창출하는 데 유용하고요. 해외 출판사에서 원할 경우 적극 긍정적으로 우리 저작권자가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분배 비율은 가장 일반적인 수준을 이제 명기를 했는데 양자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제시된 수익 분배율은 하나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율될 수 있고요. 명시된 요율은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각 부차권 항목에 따라 분배율이 각기 다를 수 있고요. 5대5라든가 7대3, 또 때로는 8대2로 해외 국가에 따라 혹은 해외 출판사 사정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기도 합니다. 네, 제10조 1항 2의 경우 해당 시점과 부수는 판매 보고서를 점검한 후 추이를 보며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현지 출판사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 계약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세일즈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만 영미권 출판사와의 계약의 경우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10년 안팎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연중 판매량이 거의 없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제세도 없을 경우, 또 해당 저작물을 위한 특별한 프로모션 마케팅 또한 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현지 출판사와 저작권자, 우리 저작권자가 계약 종료 관련해서 의견을 나눈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2항의 경우 계약 종료 후 재고분에 대한 판매 유예 기간으로는 통상 12개월을 부여하는데요. 짧게 잡는 경우에는 6개월도 있긴 합니다. 계약 시 본 기간에 대한 의견은 양자가 상호 교환한 후에 확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신규안 소개를 맡은 교보문고의 이은호입니다. 오디오북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마지막으로 오디오북 저작 인접권 이용 허락 계약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북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로도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반 전자책 등 디지털 발행물과 비교하였을 때 두드러지는 오디오북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된 계약서 유형입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제작, 판매, 유통하는 데 필요한 내용의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합니다. 즉,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까지도 생깁니다. 제10조는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은 오디오북 발행 등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채널을 비롯하여 서비스 방식, 유료 여부, 판매 방식, 부가 서비스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그 밖에 또 다른 이용 방식 등이 있을 경우 쌍방 간 협의를 거쳐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디오북의 판매 가격, 발행 시기, 홍보, 광고, 판매 방법 등의 결정을 발행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홍보, 판매 촉진 등 목적으로 오디오북 콘텐츠를 무료로 공중송신 또는 공연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전송물 등 홍보 과정에서 과장 및 허위 광고 등으로 인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저작권법에는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가리키며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 가지 저작물의 형태를 원 저작물로 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제1항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며 발행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발행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닌 저작물, 그 자체의 재사용에 따른 이용 허락에 관한 조항입니다. 특정 오디오북에 실린 저작물의 일부를 또 다른 오디오북이나 정기 간행물 등에서 재수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이용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발행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발행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주고 제3자의 이용 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2차적 또는 부차적 이용에 따른 실무적인 부분은 발행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디오북 유통계약서입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발행권자인 발행사와 유통사가 이 계약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의 판매 또는 구독 서비스 방식에 의한 유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조는 권리와 보증에 관한 조항입니다.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적 권한 보유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1항은 발행사가 오디오북의 복제와 전송을 허락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2항에서는 유통사가 오디오북을 복제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판매, 구독 서비스 제공의 권한을 이 계약에 의해 부여받게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오디오북의 불법적인 이용과 그에 따른 발행사와 유통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디오북의 검색과 이용을 위한 서비스 개발 시 불법적 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통사의 의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제4항은 유통사가 이 계약 체결 이후에 오디오북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제5항은 오디오북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발행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시스템을 제공할 것을 의무로 제시한 것으로 오디오북의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비용의 청구와 정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조는 계약 기간 및 효력의 발생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은 계약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계약 만료일 전 서면 통보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입니다. 서면 통지 기한과 몇 년씩 자동 연장될지는 상호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제2항은 발행사와 유통사 간의 계약 기간이 유효한 상황에서 발행사와 저작권자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 등이 종료된 경우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유통사가 오디오북을 복제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판매, 구독 서비스 제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제2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는 저작권자와의 계약 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유통사와의 계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조는 계약의 갱신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 계약의 내용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이라도 계약의 지속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더 이상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계약 상대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항을 통해 계약 종료 몇 개월 전에는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간은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제2항에서는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발행사가 오디오북의 판매나 구독 서비스를 위해서 제3자에게 오디오북을 제공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 내 판매의 형식으로 제공된 오디오북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용에 관한 권한이 유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오디오북의 서비스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에서 서비스 채널과 채널에서의 판매 방식, 서비스하는 방식, 유료와 무료의 선택, 그리고 미리 듣기나 요약본과 같은 부가 서비스 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는 유통사와 발행사, 쌍방의 협의를 통해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오디오북에 대한 홍보, 광고, 판매 방식 등에 대해 유통사가 우선 결정을 하지만 사전에 발행사와 결정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유통사가 오디오북의 홍보나 판매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발행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저작자나 발행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는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계약의 해지란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550조는 당사자가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계약 당사자에게 해지권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의 사유에 해당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2항은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도로 인해 상대방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되거나 회사 정리나 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와 법적인 청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법인격의 변경이 발생했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자동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3항에서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에 유통사의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오디오북 유통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유통사는 바로 오디오북의 신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오디오북과 관련한 모든 파일을 영구 삭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오디오북 유통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서비스 중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결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오디오북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쌍방 간 협의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를 통해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오디오북의 제작에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3조는 계약 기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오디오북 제작, 납품,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계약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는 제작사의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제작사가 발행사와 합의한 기간 안에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완성된 음원 파일을 인도해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행사와 기일에 대해 별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오디오북의 제작 과정에서 녹음 방식, 나레이터, 배경음악 등에 대해서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최종 완성된 오디오북 제작물 이용권이 발행사에게 양도된다는 내용이며 제4항은 미완성 또는 최종 오디오북 제작물을 제작사가 배포 또는 공중 송신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항은 해당 저작물에 대해 발행사가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사가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발행사의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발행사는 제작사에게 오디오북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제작 방법, 녹음 범위, 저작물의 형태 등에 있어서 제작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낭독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완독이 아닌 일부 발췌나 요약본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와의 분쟁 소지가 없도록 발행사가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오디오북 저작물의 검수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재녹음을 제작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제작 비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작에 관한 계약서 체결 이후 쌍방 간 결정한 기간 이내에 선급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 검수가 완료된 오디오북을 제공한 이후 합의된 기일 이내에 잔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발행사와 제작사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정이 발생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급적 계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도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바로 이러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북 저작권 인접권 이용 허락 계약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 저작물을 낭독하게 될 성우 등 출연자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오디오북 발행사 간 체결하는 계약으로 저작 인접권의 이용 허락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저작 인접권의
등록에 관한 조항입니다. 저작 인접권도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 인접권자인 실현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현자는 자기가 참여한 실현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변동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발행사의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발행사는 오디오북 제작에 필요한 위 저작물의 원고를 실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디오북 제작 시의 제반사항, 예를 들면 녹음 방법, 범위, 배경음악 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현자의 인격권을 존중하여 완성된 오디오북에 대한 실현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홍보나 광고에 있어서 실현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현자의 인격권을 존중하여 완성된 오디오북에 대한 실현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홍보나 광고에 있어서 실현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실현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실현자는 위 저작물의 내용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발행사와 합의하여 정한 기간 이내에 녹음을 완료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결과물에 대해 발행사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고 다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저작 인접권 사용료 지급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실현자의 저작 인접권 사용료 정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실현자가 제1항에서 선택한 정산 방식에 따라 성급금 또는 저작 인접권 사용료 지급 방법에 대해 발행사와 협의된 내용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으로 제6조 제1항에서 선택한 정산 방식에 따른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항은 일괄 정산 방식을 선택한 경우 오디오북 저작물에 대해 실현자의 저작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 인접권을 발행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적용할 경우 제2항은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제2항은 일괄 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한 기간 동안 계약의 효력을 보장하며 자동 연장의 여부에 대해서도 쌍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를 적용할 경우 제1항은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제8조는 저작물의 이용 범위 및 권리 귀속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오디오북 서비스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행사에게 있음을 규정하면서 실현자가 자신의 실현 부분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사의 서면 동의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홍보나 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중 송신 및 공연할 수 있지만 실현자나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실현자와 발행자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정이 발생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미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급적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도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발생합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바로 이러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제23조 해설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계약서별 설명을 마치고 사전 신청 시 접수해 주신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하고 대표 질문 몇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 드리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활용해서 한꺼번에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표준계약서 제12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에서 필요에 맞게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다음 계약 당사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따른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선 표준계약서 유형 중에서 저작물 이용계약서 국내용 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회 연재 분량이나 기간이 확실히 정해졌다면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를 알맞게 변형해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제15조 저작권 사용료 등의 조항에서 저작권자가 연간 몇 부 이상 직접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와 같은 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표준계약서의 실제적 활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표준계약서 관련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앞서서 각 조항의 합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의 경우 판매 부수 또는 발행 부수 기준 정가의 10% 내외를 인세로 지급한다는 정도 말고는 업계 전반에 걸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비슷한 계약 경험이 있는 분을 알아보시거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상대방 측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사자끼리 협의한 내용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유형 중에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50대 50 정도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작 인격권에 대한 보호에 신경 써야 하며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저작물의 적법한 활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출을 위한 저작물이 확보가 되면 그 뒤에는 판권 상황을 확인하는데요. 판권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관심 보인 해외 출판사에 검토용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건 판권이 유효할 경우이겠죠.
그래서 검토용 자료에는 영문 소개 자료 그리고 영문 샘플 번역 자료 함께 제공이 되는데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하시면 되고 해외 출판사에서 우리가 제공한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계약 진행이 결정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양자가 계약서를 서명한 이후에는 보통 2개월 이내에 선인세, 그러니까 계약금이죠. 이거를 이제 지불을 하고 또 우리가 지불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현지 출판사는 번역을 진행을 하고 서로 약정된 일정 기한 내에 이제 현지에서 번역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1회 내지는 2회 정도 저작권자는 해외 출판사로부터 판매 보고서를 받고 추가로 인세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지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시점이 이제 임박하면 그때 해외 출판사에서 재계약 내지는 계약 연장 희망을 하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도서저작권 수출 가이드북 기초편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물 이용 계획서 해외용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4월 중에 K북 플랫폼을 통해 공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카카오톡 1:1 채팅 상담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채팅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출판 컨설팅 안에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상담 코너를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무료 전문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